자, 그럼 111페이지 805번 여기 문제 다 어려울 거라 얘기했지? 이것도 804번 안에 그냥 805번만 같은 형이니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 805번 보세요. 지금 모양을 보면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니 얘들아? 805번 몇 차하고 몇 차 연립이야? 2차끼리 연립이야. 근데 2차 연립 기본은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 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놀랍게도 사실 놀라운 건 아닌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습니다. 805번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어. 뉴스를 써봐봐. 인수분해 되는 게 없거든. 그럼 연립방정식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1차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1차의 표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만들어서 그걸 나머지 2차에다 대입해서 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다 보니까 1차를 찾기가 힘들어. 이럴 때 이런 게 응용 문제야. 기본 문제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그런데도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는 또 새롭게 푸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외워주면 되는 건데 그 암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 지난번에 기본 문제로 803번도 한번 손을 대봤지만 얘 좀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 x 곱하기 y 전부 다 뭔가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들이 합과 곱과 제곱의 합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이런 내용은 외우지 못한 문제 못 풀어요. 한다? x 더하기 y를 잠시만 a라고 놓을 거고요. x 곱하기 y를 잠시 b라고 놓을 거예요. 바꿀 거예요. 합을 a, 곱을 b라고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내가 이런 문제 봤을 때 이렇게 합과 곱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 풀이가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 외우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못 만들어. 외워야 돼. 그럼 선생님이 적어볼게.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암산해도 되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a제곱에서 xy의 2배를 빼는 거거든. 지금 이게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 적으싶으니잘 모르겠는 사람 한번 적어줄게. x 더하기 y를 제곱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야. 근데 x 더하기 y를 a로 놓기로 했으니까 얘가 a제곱이야. xy는 b로 놓기로 했으니까 얘가 2b가 되는 거고, 그럼 그 2b만 넘겨주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b로 만들어주면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사실은 없어야 돼. 너무나도 당연히 완전제곱식이라던가 완전제곱식의 변형식은 잘 써야 되는 학생들이 되어 있어야 될 테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보여주고 계속 확인하고 하는 건 언제야?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시간만 여유있게 넘친다면 계속 중학교 것도 복습시켜보면서 하면 되겠지. 근데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갈게요. 그 얘도 마찬가지네. 요것도 암산되니? 이거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그럼 봐봐. x제곱도 나와, y제곱도 나와. 그런데 2xy가 나와. 내가 만들어내는 건 xy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y 한 번만 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그대로, y제곱 그대로, 2xy에서 xy 뺄 거니까 1xy도 그대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녀석을 얘가 a로 놓기로 했지? 얘가 b로 놓기로 했던 거니까 a의 제곱에서 b를 빼는 게 1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문제 잘못 적었네. 여기 하나 더 있네, 그치? 또 실수할 뻔했다. 얘들아, 요게 a제곱 마이너스 2b고 거기에 누구 더하는 거? a 한 번 더 더해서 2가 된다는 얘기했던 거지? 미안해.
요게 이거고 그 뒤에 있는 x 더하기 y는 다시 한번 a로 놓고 풀어줄 준비를 해야 되겠네. 1차. 그럼 봐. 완전히 새로운 풀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어. 그런데 아까 이 형태와는 다르게 대입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b가 누구냐? b가 a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까 기본은 뭐였어? 1차에 정리된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였는데 엄밀히 솔직히 말하면 이건 1차가 아니야. 1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b라는 문자를 a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럼 그걸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 넣어주면 상상해봐. 위에 있는 방정식이 싹 다 a만 남아있는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2b 여기다가 마이너스 2b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a 그게 2.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계산으로는 맞네요. 그래서 결론 a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0 또는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a 곱하기 a-를 되잖아. 그럼 a가 0이 되는 경우랑 a-1이 0이 되는 경우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a 값이 0 또는 1. 잊지 말자. a가 0일 때 b는 마이너스 1. a가 1일 때 b는 0. 아직 안 끝났어. 똑같은 계산 한 번 더 해야 돼. 이 문제는 A값, B값 찾는 문제 아니었잖아. X, Y 찾는 문제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다 번호 매길게. 1번 이거 2번 A가 0,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 더하기 Y가 0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 2번 A가 1, B가 0이라는 건 X 더하기 Y가 1 그리고 X 곱하기 Y가 0 이거 둘 다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진짜 문제가 원하는 마지막 X값하고 Y값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풀이 두 가지 한 번 더 보여주고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어. 봐. 어쨌든 얘는 1차와 2차의 연립이거든. 그럼 1번 풀이는 기본 풀이대로 할게요. 1번 x 더하기 y가 0이라는 건 y가 마이너스 x랑 같다는 얘기고 y가 마이너스 x랑 같다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x는 1과 마이너스 1을 정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x가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잘 봐. 내가 찾아야 되는 게 x하고 y인데 가만히 보니까 찾아야 되는 답을 더한 거랑 곱한 걸 알려주더라. 그럼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1이 되게 두근의 곱은 0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의 두근이 x하고 y야. 근데 이 방정식의 답이 이거 풀었을 때 나온 답이 0 또는 1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줘? x가 0일 때 y가 1이라고 놓던가 x가 1일 때 이쪽을 y라고 놓던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형태는 1차와 2차지만 그 1차가 두근의 합이고 2차가 두근의 곱으로 주어진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기본 풀이를 이용해서 푸는 것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죠.
두 가지 방법도 알아주면 좋다고 얘기했었고. 그럼 이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EX 더하기 Y, 아, 이거 물어보기 왜 이렇게 많아? 하자. EX 더하기 Y 하러 가자. 답 4번 계산해야 될 것 같아. 4번. X의 2배에다 Y 더하는 거지. 이 녀석의 2배에다가 Y 더하면 1 나오겠네. 이 녀석의 2배에다가 이 녀석의 2배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1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의 2배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이 녀석의 2배에다가 Y값 더하면 1, 이 녀석의 2배에다가 Y값 더하면 2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나온 정답들을 이 조건에 맞게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4가지 형태의 답이 나오게 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제일 작은 값 찾아달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겠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적당히 생략해가면서 푼 거거든? 근데 봐봐. 거의 칠판의 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문제를 풀고 앉아있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좀 잘못된 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은 얘 보자마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야. 그렇게 치환을 하면 A값, B값을 구하게 되고, 구한 A값과 B값을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다시 연립방정식 만들어주고 그걸 하나씩 더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만 몇 번 푸는 거야? 3번 푸는 거지. 치환해서 한 번 풀고, 그렇게 나온 정답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게 2가지가 있어서 2번 풀고 3번 풀고, 똑같은 연립방정식을 3번 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공간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응용 문제들도 이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존재하더라. 단 정리할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 뭐만 할 줄 알면 되느냐, 이거 대입해서 풀겠다는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거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누군지 찾은 다음 그거 인수분해 된 내용 이용해서 얘처럼 똑같이 대입해서 푼다는 생각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 있는 것 뿐이지, 나중에 막 4월달 말 되고 4월달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지금이야 이건 기말고사 범위니까 중간고사 범위로 예를 든다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막 나중에 시험 일주일 남고 2주일 남고 막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기본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도 막 화가 나. 근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변형된 문제, 응용된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거든. 너나 할 거 없이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기본 문제인데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서 꾹꾹 참고 계속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 와중에 막 선생님도 모르게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는 아니야.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 잘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나는 더 잘할 게 없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자, 한번 진도 나가볼게. 111페이지 806번 보세요. 806번 몇 차와 몇 차의 연립이지? 1차와 2차의 연립 맞니? 그러면 방법은 몇 차를 몇 차에다가 대입하라고? 1차를. 그래,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물어볼게. 위에 게 1차야? 아래 게 1차야? 아래 게 1차야. 잘 봐. 여기서 선생님 한마디 더 할까? 푸는 방법 뻔히 아는데. 푸는 방법 뻔히 알잖아,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방법을 아는 친구들 중에서 들어가.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K가 누군지 몰라서 안 했다고 그래. 그 멍청한 대답이 어딨어. 풀려면 무조건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돼. 근데 이 1차에 K가 있다고 대입을 안 한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간다.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1차를. 그리고 이 정리한 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유일한 풀이 방법이라니까? 유일한 풀이 방법이야. 그럼 적어볼게. x의 제곱 더하기 y 대신 이것이 바로 이거 암산이 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제곱 10까지도 넘겨도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한 번 더 적어볼까?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 0이 방정식 풀어주면 돼. 이제 풀면 되잖아. 물론 못 풀지. k가 누군지 몰라서 못 풀어. 그런데 k가 누군지만 알았으면 상상을 해봐. 이거 정말 평범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고 근해공식으로 풀어도 돼. 그렇게 푸는 거야. k가 있거나 없거나.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k가 진짜 얼마인지 몰라서. 그럼 문제를 더 봐봐. 결정적으로 한마디 했어. 이 해가 밑줄 오직 몇 쌍? 한 쌍이라는 건 이 답을 만족하는 x하고 y가 몇 개씩만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 1차하고 2차 연립해서 풀잖아. 1차하고 2차 연립하면 답이 두 세트로 나와. 아, 봐봐봐.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답이 두 개야. 그러니까 x값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원래. 이렇게 그렇게 나온 x값을 넣어서 y값 찾을 거고 넣어서 y값 찾을 거니까 답이 두 세트로 나온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문제는 이 답이 한 쌍, 두 쌍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이 답을 몇 쌍만 나오도록 한 쌍만. 그럼 얘들아 한 쌍만 나오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답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을게. 이게 한 쌍의 해만 나오길 바란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짝수니까 4분의 1로 적을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 x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x가 하나만 나와야 y도 하나만 나오겠지. 그걸 얘는 한 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해 못하지 않을 거야. 다시 더 풀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내가 보고 있는 건 1차와 2차 연립이다. 그래서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에다 대입했다. 대입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풀면 보통 답이 두 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풀었잖아. 항상 답이 이렇게 두 세트로 나온다고. 심지어는 얘들아 기억나? 2차하고 2차 연립하잖아. 답이 4쌍이 나와 일반적으로. 4쌍이 나온다고. 1차와 2차는 2쌍이 나오고 2차와 2차가 연립되면 4쌍의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예상되는 건 2쌍의 답인데 한 쌍만 나오게 해달라고 하니 얘가 중근의 조건이 되면 되겠구나. 이게 문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거죠.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 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이 0 되는 조건이 이거지. 그럼 k제곱이 20 되는 거구나. k제곱이 20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게 806번의 정답이 되겠네. 아 근데 또 물어보는 게 자꾸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구한 k 값들끼리 곱하래. 2루트하고 마이너스 2루트 곱하래. 정답 마이너스 2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 얘들아 숙제 내기 전에 푸는 방법 좀 도움 좀 줄까? 807번 봐봐. 807번 몇 차와 몇 차 연립이지? 1차와 2차 연립이야. 보고 있니? 네. 빨리 807번 봐. 그럼 위에 있는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밑에다 넣어. 그럼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근데 문제의 조건 밑줄 그어줘. 뭘 갖도록? 실근. 실근을 갖도록. 실근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중근이 있죠? 네.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807번은 그렇게 1차를 2차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그렇지. 807번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아마 정답 나올 거고. 808번 봐봐. 808번도 몇 차와 몇 차 연립이야? 1차와 2차. 그래서 위에 있는 1차를 밑에다 대입해. 그럼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근데 얘를 몇 쌍에 해? 그래서 판별식이 0인 내용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게 808번을 풀 수 있는 방법. 넘겨봐. 809번도 1차와 2차 연립 맞니? 그럼 위에 있는 1차를 한 문자로 정해서 대입해. 대입하면 2차 방정식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뭘 갖지 않게 해달래?
허그만 나오게 달래. 그러니까 대입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내용으로 풀어주길 바라는 문제였던 거겠지. 그렇게 해서 세 문제 열심히 풀어서 토요일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쌤, 토요일 몇 시에요? 10시. 왜 또 뭐 있어? 아니, 없지?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특강 수업 2주 동안 시작되고, 자, 아마 여러분들 과제할 때 또 엄청나게 힘들 게 그 뒤에 연립방 2차 방정식의 활용인 것 같은데, 일단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문제를 보고 수학식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해.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맞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자꾸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는 게 그거거든. 문장을 읽어내고 읽어내려가면서 그거에 어울리는 식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 식을 잘 못 만들어. 한 문제만 연습하고 나머지 싹 다 과제로 낼 거야. 814번 식 한번 만들어봐. 문제 푸는 시간까지 주지 않을 테니까 문장 읽고 식만 한번 만들어 볼래? 요거 한 문제만 더. 자세 바로 잡고 고개 들고. 푸는 814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814번까지만 하고. 조금만 기운 내자. 졸린 사람들 잠깐 일어나도 돼. 얼굴은 책상에 떨어져 있는데 그냥 졸려하는 모습 보면 안쓰러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거고, 졸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수업을 못 들으니까 손해보고 있는 거고. 잠깐 일어나. 일어나서 수업 듣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부담스이 아,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본인은 식을 못 만드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하거든. 진짜 막 인터넷 선생님도 좀 인스타그램 잘 많이 보는 편인데, 릴스 보면 막 대치동 일타 강사들 나오잖아. 그런 표현에서 알 하나 깨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깬다. 근데 그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야.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 지나서 대학교 수능 볼 때도 똑같아. 칠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건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정작 본인은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만들어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끊임없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정승재가 그 말 했던 것 같아. 정승재였는지 한석원이었는지 현우씨 누군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기가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근데 원래 평상시에는 그냥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누구였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떤 한 문제를 풀는데 안 풀리더래. 그걸 누가 풀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 집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야. 뻥이 약간 과정이 섞이겠지? 3일인가 4일을 고민해서 풀어냈다는 거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래. 그때부터 자기가 그런 어떤 수학에 대한 느낌을 깨우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수학이 모든 문제가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맞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걔 말대로 정말 3일 4일을 고민했어. 그 3일 4일 동안 푼 문제수는 하나지만 걔는 3, 4일 동안 그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 한 문제수는 하나지만. 그래서 그 말처럼
이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접 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야.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그런 연습들이 반복이 돼야 보는 건 이해가 되고 만드는 건 못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 지금도 봐봐. 분명히 선생님 말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까? 읽어볼게. 밑면의 대각선 길이가 15래. 뭐야? 가로세로 안 가르쳐주고 대각선을 알려주고 앉아있네. 대각선의 길이가 15래. 이게 밑면의 대각선이야. 한마디만 더 들어볼래? 분명히 직육면체 얘기했지. 밑면 얘기했지. 대각선 얘기했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 그래도 푸는 시간 잔수를까지 하면 한 3, 4분 되지 않아? 이거 안 그려져 있는 친구들 많을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닌데 표현을 못한다니까? 우리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 읽어볼게. 높이가 10이래. 그 다음 또 할게.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1cm, 얘들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1cm만큼 더 늘릴 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니까 잔뜩 부피 타령하고 앉아있어.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변수가 누구냐? 바로 가로하고 세로가 되는 거죠. 그 얘들아 벌써 방정식 하나 탄생돼. 방정식 하나 탄생해버렸어. 요거 무슨 삼각형인데 요거 지금 그림처럼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직각삼각형 맞지? 이거 직각삼각형 맞거든. 그러니까 피타로 정리에 의해서 액제와 와제를 더한 결과가 15의 제곱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낸 거. 이런 게 문제 푸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 이용해야 되잖아. 대각선 길이. 그래서 얘들아 이제 표현도 했으니까 아까 두 번째 표현했던 직육면체 기억나? 잠깐만 기다려봐. 얼추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노력해볼게. 얘를 지금 이렇게 바꿨대.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가로의 길이 1만큼 늘렸다고 했고 세로의 길이도 1만큼 늘렸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높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높이는 그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게 원래 거, 이게 바꾼 거. 다시 읽어볼게. 세 번째 줄. 그러면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 얘들아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가 뭐야? x 곱하기 y 곱하기 10이잖아. x, y, 10이가 10xy 아니야? 이게 처음 직육면체 부피거든. 그 부피보다 220만큼이 더 커진대. 누가? 얘가. 부피가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럼 보여? 연립방정식 만들어졌지? 연립방정식 만들어졌지? 조금만 보기 좋게 해볼까? 그리고 이 타이밍에 선생님 말 한 번만 더 새겨 들어줄래?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 나는 지금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고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해 안 되면 찾아오고. 이거 이해됐다면 그 학생들은 뭐 해야 돼? 이거 이해됐다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기 전에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한번 가볼게. 액제 더하기 와제가 25고 얘들아 요거 전부 10의 배수니까 10으로 약분해도 되지? 10으로 약분할게. 10으로 약분할게. 10으로 약분할게. 네. 응. 225. 25가 225. 이거 220이 맞는데? 아 이거 밑에요. 225. 아, 선생님 왜 그러냐? 또 시간 낭비할 거야, 이제. 그래서, 암산도 할 거야. 여기 XY랑
이거 전개하면 xy 사라져. 사라집니다. 그럼 우변에 뭐가 남느냐? x 더하기 y 남고 1 남아. 근데 그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랑 계산돼서 21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맞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만들면 정말 선생님이 말했던 연립방 정식이 기본이라도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설마 이걸 못 풀겠어? 그럴 리 없어. 풀어. 이렇게. 그래서 y 대신 집어넣어서 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할 거야. 21의 제곱 44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42x 플러스 x 제곱 들어갈 거고 그게 225. 다시 한번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42x 225 넘겨주면 난 이런 계산도 잘 못하겠다. 빼면 얼마 나올까? 100? 아 100이 아닌데? 216 나오는 건가? 216 나오는 거 맞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8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곱해서 108 더해서 21이 되는 수 있는 숫자의 조합 누굴까? 좀 도와주면 안 돼? 10이랑 9랑 10 2하고 9 뭐라고? 미안 9랑 12요. 9랑 11 그래 이렇게 하면 20이 나오겠다. 그래서 x에 올린다면 몇 도 넣으면? 몇 도 넣으면? 9 또는 12. 얘들아 이것도 기본 지켜. 그래서 x가 들어갈 수 있는 답이 9도 되고 12도 된대. 우리 연립방정식 풀고 있었잖아. 아니 얘들아 그럼 x가 9일 때 y가 12가 되는 거고 x가 12일 때는 y가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의 조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돼. 길이는 똑같은데 누가 길고 누가 짧은 거냐만 좀 바뀌는 거겠네. 답의 모양을 보니까. 이때 814번의 질문 누구의 길이 찾는 거? 가로의 잠깐만.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 가로가 세로보다 어때야 된대? 그래서 가로 얼마나 말하는 게 맞다? 12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지. 이렇게 810번부터 813번까지 분명히 문제에 대한 식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그걸 이해는 다 할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올 수 있는 연습을 누구만큼 막 3일 동안 4일 동안 고민하진 않더라도 못해도 한 문제 30분 1시간씩은 고민을 해봐. 혹시 안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 모르겠어. 잠깐만 쉬었다가 얘기하자. 쌤 오늘 클리닉 있어요? 응? 클리닉 1시간. 클리닉까지 벌써 끝났는데 준서야. 요즘 잘 죽겠어? 괜찮아졌어 이게?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이제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부등식 공부해봅시다. 부등식. 그 유형 12번 저 그냥 아예 빼요. 유형 12번. 그 오메가 있는 거? 네. 그 오메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받게 될 교과서 보고 판단을 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빠졌던 것 같거든. 이게 좀 막히거든요. 이거 아이 이게 외워야 그러니까 답이 허수답인데 그 허수답을 그대로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오메가라고 치환해서 푼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할까 그냥? 아이 부정탈 때 오메가 뭐? 오메가 3라고 그랬다고? 오메가 3는 아니고 그냥 3차를 풀었을 때 나온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러.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뭐 접근도 못할 만한 난이도가 뭐 유형은 아니라서 일단은 고를 합시다. 자 11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얘기는 그냥 말로 하고 넘길게. 7-1번 부등식의 기본 성질 1번 설명이 뭐냐? A는 B보다 크대. 근데 B는 C보다 크대. 그러니까 A는 C보다 큰 거야. 맞나? 맞니? 네. 이걸 수학에서는 3단론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내용 아니야. 두 번째,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A가 B보다 커. 그런데 A와 B에 똑같이 C를 더해. 또는 똑같이 C를 빼. 그러면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뀌겠지. A가 큰 상태에서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똑같은 수를 빼도 바뀌지 않겠죠. 세 번째, 이번에도 A가 B보다 커. 그런데 이번에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곱할 거야. 누구를 곱할 거냐면 C를 곱할 겁니다. 근데 곱하는 수가 양수야. 그럼 그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까지 사실 등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등식하고 유일하게 다른 게 누구냐? 이것도 원래는 알고 있을 내용일 텐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만 하자. A가 B보다 커. 그런데 여기다 내가 C를 곱할 거거든. 똑같이 양변에. 근데 그 곱하는 수가 음수야. 그럼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부등식 풀 때 이것만 조심하면 되지. 전부 다 등식처럼 방정식을 풀 때처럼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는 숫자가 음수일 때는 반드시 기존에 있던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을 전환을 시켜준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렵지가 않은 거지. 이게 등식과 다른 부등식의 유일한 차이지? 자, 그러면 또 복습 들어갈까?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왔을 1차 부등식. 잘 들어봐. 1차 부등식을 쉽게 말하면 1차식이야. 1차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 맞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네. 저기 1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몇 차 부등식이라고? 1차라는 말을 문제에서 표현을 했어. 문제에서 1차로 말했으면 이건 무조건 몇 차가 맞는 거야? 1차가 맞는 거야. 1차가 맞다는 건 절대 누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A가 0이 되면 1차이 사라지잖아. 그럼 1차식이 아닌 거야. 그럼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못해. 이렇게 문제에서 확실하게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얘는 1차식이 맞고. 푸는 방법 민규가 한번 대답해 줄래? 이거 어떻게 풀지 민규야? 그렇지, 맞아. 1차항은 남겨두고 상수항을 2항한 다음에 그 다음 양변은 A로 맞아. 양변을 A로 나눠서 칠봐봐.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 A로 나눴어. 그래서 정답이 나오기 직전이야. 근데 이때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만약에 이 곱해져 있는 1차 개수 A가 양수였다면 그대로 정답을 말해주면 돼. 그런데 A가 만약에 음수였잖아? 그럼 똑같이 A로 나눴을 때 정답은 같은 모양이 맞겠지만 그 녀석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A가 음수일 때. 이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죠. 쉽게 문자보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2x가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양변 나누고 있는 2가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x 남겨놓고 7 2항했어.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곱하거나 나눌 수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던 게 이거 언제쯤이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하여튼 1차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치사하게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똑같이 낼 거거든. 똑같이 낼 거야. 형태가 완전히 1차 부등식 것처럼 낼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를 1차라고 말을 안 해.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1차라는 말을 수학 이 문제가 절대 하질 않아. 그 말은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일 수도 있지만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뜻.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1차 부등식 이렇게 풀 이유가 없잖아. 얘 0 아니잖아 어차피. 0 아니니까 지금 미규 말처럼 상수함 넘기고 양변 x의 개수로 나눠서 풀면 돼. 나눌 때 나눌 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얘와 같이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만 결정해주면 되는 게 1차 부등식의 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모양은 그럴싸하게 똑같이 1차처럼 보이지만 그 부등식의 이름이 1차가 아니라 그냥 부등식일 때는 1차 개수가 0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처럼 풀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1차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한번 쌤이 예를 들어볼까? 문자보다 숫자로 예를 드는 게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잠깐만. 제일 간단한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부등식이 있어. 저기 1차란 말 썼나 안 썼나? 1차란 말 안 썼어. 그럼 저기 있는 A는 어떤 수지? A는 어떤 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기에 필요한 답으로 표현한다면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를 풀 때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까지도 체크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정답 적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풀어볼게. A가 양수면 양변 A로 나눴을 때 정답 뭐가 되는 건가? A로 나누면 A분의 4보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게 정답이야.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양변 A로 나누면 A분의 4는 정답이 똑같겠지. 대신 A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 상태로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A가 0이면 얘들아, 여기 볼까? A가 0이면 좌변이 0, X야. 우변은 여전히 4고. 얘들아, A가 0일 때는 우리 이거 풀어야 돼. A가 0일 때는 양수일 때 푸는 방법과 음수일 때 푸는 방법, 우리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풀이 방법뿐만 아니라 1차라고 말한 적이 없는 부등식에 대해서는 1차항 개수가 0이 돼서 1차항이 사라지는 경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해볼게. 이거 만족하는 x값 누굴까? x에 누구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이 돼? 얘들아, x에 누구를 넣어야 그 결과가 4보다 커질 것 같니? 없죠. 뭘 넣어도 좌변은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부등식은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계산하면 끝났다면 정말 치사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이미 알고 있는 계산에다가 추가로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라는 말을 붙여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산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계산한 것까지 적어줘야 정답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문제는 그냥 이름이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차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1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더라. 좋은 예가 있죠. 거기 선생님보다 문제도 잘 만들었을 테니까 118페이지 856번 풀어보세요. 856번. 그리고 풀기 전에 855, 856 연결하는 설명 위에 적혀있지. 거기다 저거 밑줄 좀 봐줄래? x에 대한 부등식 밑줄. 855번 문제 위에 x에 대한 부등식 밑줄.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만 적어줘. 1차라 말한 적 없음. 1차라 말한 적 없음.
1차라 말한 적 없으면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x의 개수가 0이 되는 순간도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부등식처럼 풀 때는 x 앞에 곱해지는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갑시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경우 나눈다. 첫 번째, 얘들아,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가 되려면 a가 1보다 어때야 되지? 맞아요. a가 1보다 클 때는, 같이 하자. a가 1보다 크면 얘 무슨 수? 양수. 어쨌든 1차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으면 1차 부등식이니까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거기다가 a-1은 심지어 양수였거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적으면 되는, 이게 정답이야. 자, 지금 정답 적어야 되는 정답에 3분의 1 적었어. 2개 더 적어야 돼.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작으면 얘 무슨 수인가? 음수겠죠? 1보다 작은 수면 음수야. 어쨌든 음수를 인 것도 1차 개수가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1차 부등식 맞을 거고, 그럼 간다. 양변을 똑같이 a-1로 나눌 거야. 나눴어. 그런데 나누고 있던 수가 a-1이었고 a-1은 이 순간에 음수였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어떤 내용이었다면, 여기 하나 더. a가 1일 때, 얘들아, a가 1이 되면 x의 개수 뭐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대입해볼까? a에다 1 넣어볼게. 1 넣어주면 좌변은 0, x. 작다, a에다 1 넣기로 했었어 우리. 이렇게 a에다 1 넣고 있는 중이야. 선생님 여기는 a 1로 써서 막 정확하게 줬는데 이건 왜 계속 a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에 1보다 큰 수가 얼마나 많은데, 1보다 큰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는 a를 적을 수밖에 없어. 1보다 작은 수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자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정확하게 a가 1일 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다가 1만 넣어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대답해봐. 이거 x에 뭘 넣든지 좌변에 항상 뭐 나오지? 0밖에 안 나와. 그럼 얘들아, 뭘 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그 0이 1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봐봐, x에 누구를 넣어도 얘는 0밖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부등식의 모양은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누구 한 명이 이거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 이게 왜 틀렸어? 맞는 건데. 다시, 그럼 종합하면 x에 누구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한다. 이때 우리는 아까와는 다르게 뭐라고 하느냐? x는 모든 실수라고 정답을 마지막까지 적어줬을 때 이 부등식의 올바른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봐. 아까는 해가 없는 거였는데 왜 지금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뭐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 모양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4보다 크다니까 잘못된 거라서 해가 없다고 말하는 거고, 얘는 뭘 넣어도 0이 나오는데 그 0은 실제로 1보다 작은 게 맞거든. 그러니까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해를 모든 실수라고 적은 거고, 얘는 다 된다는 뜻인 거고 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 거고,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였겠죠. 요게 1차 부등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올 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1차 부등식을 푸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거기에 1차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부등식일 경우에는 1차 개수가 0이 되는 순간도, 1차 개수가 0이 되는 순간도 잊지 말고 꼭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오케이, 넘겨보세요.
118페이지 전부터 숙제야. (118페이지) 전부터 숙제고 119페이지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날 겁니다. 우리 앞서 배웠던 게 연립 방정식이지. 그냥 간단히 적어볼게. 얘들아,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 맞아? 연립 방정식이 해가 뭔데? 연립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아까 신나게 구했거든. 그 해의 의미가 뭐니? 내가 찾은 답이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넣어도 맞아.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해 줄 수 있는 답을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 그것처럼 연립 부등식도 어떤 식이 0보다 크다? 또는 어떤 식은 0보다 작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고 이걸 만족하는 해가 있을 텐데 그 해를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연립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범위 찾은 다음에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는 거라 이것도 한 문제만 연습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어. 863번 한번 빠르게 마무리해봐. 863번. 지금 내용은 전부 다 1차 부등식이네. 계산해보면 1차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식들이야. 그럼 답이 나오겠네. 위에 부등식도 아래 부등식도. 근데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위쪽을 만족하는 답과 아래쪽을 만족하는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거든. 연립 방정식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정답으로 말하라는 것처럼 연립 부등식도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더라. 자, 빨리 한번 해볼게. 암산 최대한 동원해서 암산한다. 여기 2x 더하기 2. 그럼 더하기 1 계산하면 더하기 1 넘기면 8. 다시 여기 좌변 계산 상수가 1이야. 넘기면 8. 2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양변 2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찾았어. 부등식의 해가 뭔데?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의 해야. 방정식의 해는 그걸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해고,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의 해니까 이게 해야. 두 번째 선생님 암산할게. 이것도 선생님 개인 취향 좀 보여줄까?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3x야. 그래서 x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3x를 이쪽으로 넘겨서 4x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 이건 선생님의 오로지 개인적인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내 식대로 푸는 거니까 따라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3x 이항에서 4x 마이너스 2 여기는 6이잖아. 마이너스 2 넘기면 8 되겠죠. 이항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 그럼 양변 서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x는 4분의 8,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풀었어. 여러분들도 각자 노력해서 저 정도의 부등식을 푸는데 막 3줄, 4줄 적어가면서 풀지 말고 적어봤자 한 줄 정도?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니까 암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한 문제일
느껴지길 바래요. 그럼 정답은 이렇게 나왔지만 말 그대로 이 기호를 썼다는 건 연립을 해달라는 얘기라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수직선이지. 첫 번째 정답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래. 두 번째 정답은 2보다 큰 게 해래. 근데 연립은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겠어?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최종 정답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을 때, 이렇게 범위가 잡혔을 때 첫 번째 부등식도 정답이 되고 두 번째 부등식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 말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함정은 충분하지? 나머지 119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 정말 기본적인 것들 연습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과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넘겨보세요. 여기 특수한 해를 가는 연립방정 특수부 보고 다 필요 없어. 풀어보면 느낌 올 거야. 한 문제 풀어봅시다. 870번 풀어보세요. 870번 풀어봐. (870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봐. 지금 기본은 잘 지키자. 기본이 뭐야? 저기 때부터 배웠던 부등식을 푸는 방법, 특히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믿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나 추가했어. 1차처럼 보이지만 그냥 1차라는 말 없이 부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1차 개수가 0이 되는 순간도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그 고민 안 하면 틀린다. 왜? 1차로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니들 맘대로 1차라도 푸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차가 될 수 없는 상황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연립부등식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배우고 있는 거 알아. 연립방정식은 여러 번 했겠지만 연립부등식도 사실 같은 의미야.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연립부등식의 뜻이야. 갈게. 자, 첫 번째 부등식. 암산이 되지? 이미 저기다 해놨으니까 암산 더 필요할 것 같아. 한다. x는 넘기면 x는 1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될 것 같아. 저종씨 또 계산 실수하면 말해줘. 그 다음 할게. 선생님 취향대로 할게. 나 마이너스 x 1로 넘겨서 마이너스 2x로 만든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서 해도 돼. 근데 선생님 버릇처럼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7x를 이쪽으로 넘겨서 2x, 상수를 저쪽으로 넘겨서 4, 2x가 4보다 크다, 2x가 4보다 크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연립부등식 아니었겠어? 제일 좋은 거 누가 뭐래도 진실이야. 수직선만큼 좋은 거 없어. 첫 번째 정답이 누구냐? 2보다 2를 포함한 것 해서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었네. 그런데 슬프게도 두 번째 정답이 누구냐? 2보다 큰 것만 정답이 돼. 근데 연립이라는 건 둘이 겹친 범위 찾는 거 맞아? 지금 여기 좀 볼래? 겹친 거 있어 없어? 혹시 겹친 거 2라는 거 2가 겹쳤다 겹치지 않았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지금 2 노란 답과 빨간 답이 갖고 있는 공통으로 체크되는 이 겹친 답이야 겹치지 않은 답이야? 겹치지 않은 답이야. 왜? 노란색은 2를 갖고 있는 답이 맞아. 그런데 빨간색에는 2가 없어. 2보다 큰 애들만 있지. 그러니까 마치 요거 하나 정도는 겹친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정확히 판단하자면 얘는 겹친 숫자가 없는 거예요. 겹친 숫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870번의 정답은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얘들아 거기 제목처럼 특수한 해? 필요 없어. 부등식 풀어서 겹친 범위를 찾아보는 거야.
찾았을 때 안 나오면 해가 없는 거. 찾았는데 겹친 범위가 한 개 나오면 답이 한 개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얘는 지금 특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거 꼭 문제 개념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 아니다. 연립부등식 자체가 뭐라고?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찾는 거라고. 두 부등식의 범위를 찾기,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에다가 옮겨놓고 찾다 보면 답이 평범하게 보이는 답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기한 형태로 보이는 답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거 한마디 한번 할게. 7-5번 보세요. 7-5번은 연립부등식을 한 줄로 표현한 거거든. 책이랑 똑같이 할까? A가 작다, B보다, B는 C보다 작다. 얘들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대. 처음 배운 거 외우자. 이것도 연립부등식 맞다고 그랬지? 뭐가 연립된 거냐?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하나와 B가 C보다 작다라는 부등식 하나가 연립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겹치는 식이 있을 때는 한 줄처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잘 들어봐. 칠판 보고 절대 어떤 식으로 연립하면 안 되느냐. A가 B보다 여기까지 잘했어. 근데 갑자기 두 번째 연립을 A가 C보다 작다라고 줘.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작은 것도 맞고 A가 C보다 작은 것도 맞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A가 C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B가 C보다 작은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식에는 B가 C보다 작다는 게 체크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연립하지 말자. 연립은 어떻게 한다? 세 개의 식들이 한 줄로 부등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번호대로 매겨볼게. 1번씩, 2번씩, 3번씩 순서대로 연립되어 있으면 1번, 2번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주고 반드시 2번과 3번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갑자기 B 떼어내고 A하고 C 가지고 만드는 거 안 되는 거야. 절대 정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한 문제 풀어볼게. 873번 풀어봐. 873번. 자, 짚어볼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조금 과대평가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정말 기본 잘 지켜서 푸는 거지.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어요. 수학은 기본부터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저게 기본이에요. 또 봐. 여기까지가 연립부등식의 기본 표현 방법이고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게 기본 아니었니? 그래서 정답 막 이렇게 기본 지켜서 풀면 되거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기본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나는 이거 안 적어. 물론 기본을 연습하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 머리로 굴리는 거지. 먼저 이거부터 봐. 그리고 막 머릿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암산이 들어가. 치열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2x 던졌더니 x만 남아. 마이너스를 넘기니까 3. 그럼 x가 4보다 작다. 바로 정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꼭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해볼까? 선생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연산 순서 좀 보여줄게. 이거 2x 넘길 거야. 나는 이거 7x 넘기는 거 싫어한다고 했지? 선생님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2x 넘기면 여기 5x, 마이너스 2 넘기면 5. 그래서 5x가 5보다 크다. 5x가 5보다 크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암산이 가능할 거라는 거 선생님은 당연히 믿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되면 필요해. 시간 부족해가지고 시험 못 보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저런 거에서라도 시간을 좀 아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했지? 이건 기본 지켜. 사실 이것도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려두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래도 그려볼게. 정답이 뭐냐? 1보다 커야 된대. 두 번째 정답은 4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은 여기야. 두 번째 정답은 여기야. 그런데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은 뭐야? 하나 그러면 뭐라고 같이 갖고 있는 거 찾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라서 분명히 말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 이거 푸는 게 힘들게 느껴질 사람이 있으려나? 지금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힘든 친구들 없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열심히 풀어서 왔을 때 질문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풀어가지고 마무리 잘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시 얘들아 121페이지 좀 볼래? 121페이지 내용 혹시 원장님이랑 수업했니 안 했니? 여기 안 했니? 오케이. 그러면 숙제는 120페이지까지 합시다. 앞쪽에 그 연립방정식과 연립방정식 활용 파트하고 그 다음 부등식 여기 기본 문제들 어디까지 숙제라고? 120쪽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클리닉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클리닉 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 최대한 많이 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질문 적극적으로 하시고 수고들 했어?